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2차 방정식 하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달라지는 게 있긴 하지만 2차 방정식 일단은 기본적인 걸 할 때 고등학교에서 가장 달라진 게 뭘까? 공통수학의 원에서 우리가 왜 이전에 복소수를 배웠겠어? 왜 다들 왜 쳐다봐? 왜 복소수를 배웠니? 그러면 고등학교는 근의 체계를 더 넓힙니다.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원래는 중3 때는 실근의 범위에서만 했잖아. 그죠? 근데 공수원에서는 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 허근까지 근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달라진 거지. 우리가 중3의 2차 방정식 써야지. 중3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 구하는 것만 했고, 근의 공식 쓸 때 당연히 우리가 그때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란 말을 딱 쓰진 않아요. 판별식이란 말을 쓰진 않아. 말만 안 썼지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나와요. 그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판별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하고 판별식을 2차 함수까지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화요일 날 수업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허근 개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는 왜 인수분해를 먼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인수분해를 먼저 배운 이유는 뭘까? 왜 인수분해를 먼저 근을 구하는 걸 먼저 했어? 나 이런 얘기를 꼭 해줘. 대충 알 텐데.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일단 인수분해를 풀면 편해요. 근의 공식은 편하진 않아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벅찬 일이야. 약간. 근데 만약에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를 먼저 배웠던 이유는 만약에 2차식이 이렇게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내가 근을 구하기가 쉬워지잖아. 이러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b는 0이 된다는 의미로 얘가 a라고 치면 얘가 b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때 당연히 실제의 어떤 근에서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된다라고 수의 책에서 알게 되잖아. a 곱하기 b가 0이다. 그럼 그 a가 0이거나 b가 0 이렇게 근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a가 0이거나 b가 0,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근을 어떻게 알 수 있어? x가 a거나 x가 b 이렇게 5월 이렇게 답을 냈잖아. 그럼 가장 쉽잖아, 이게 풀기가.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해서 풀었단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근의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를 저거에서도 냅니다. 가끔 서술형에서 내. 근데 중3 때는 무조건 내잖아.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무조건 거의 웬만한 학교들이 서술형이 내거나, 요번에도 서술형에 나온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근의 공식을 유도해라. 그럼 혹시 근의 공식 유도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근의 공식 유도해봐 이러면 유도할 수 있니? 한번 해볼래? 3학년 1학기 거야. 석환아 가능? 네. 가능해? 한번 해보세요.
근의 공식 유도해보세요.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어떻게 근의 공식 유도했지? 보지 말고 해봐. 할 수 있다는 표정이야 못하겠다는 표정이야. 성과는 괜찮니? 네. 그렇게 자꾸 눈 돌리고 막 이러니까. 자, 우리가 중3을 기억하면 되살려 봅시다. 근의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근데 제일 먼저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 볼게. 여기 중3 것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먼저 이걸로 시작하잖아. 중학교 3학년 1학기 뭘로 시작하지? 제곱근으로 시작해. 제곱근과 실수에서 시작해. 왜? 뭔가를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는 것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그 시작부터 사실은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2차 방정식이야. 뭔가를 제곱하는 게 A가 됐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법부터 배웠지. 그럼 우리는 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했잖아. 벌써 근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잖아.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것까지 배워서 시작을 하지. 이걸 해놔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도 이해를 하잖아. 맞아? 그러면 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요거 x가 만약에 x 빼기 뭐 b의 제곱이 a다 라고 놓으면 x 빼기 b는 내가 만약에 큰 x로 치환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라지 x의 제곱이 a가 되지. 근데 내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되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구조지. 그러면 x 라지 x는 뿔마 루트 a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요 x는 다시 또 x 마이너스 b였으니까 x 마이너스 b가 뿔마 루트 a가 돼서 x는 b 뿔마 루트 a가 되지. 그럼 우리는 요 방식으로 근을 구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제곱근 구하는 거. 그러면 요 방식으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야. 즉 완전 제곱식으로 근의 공식을 유도한다. 기억이 날 텐데. 아니 너무 오래전이야? 오늘 3학년 1학기 너무 오래전에 선행했니?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해요 이게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 어떤 수다라고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지. 중3 때. 그래서 왜 그게 판별식 역할을 하는지까지 내가 보여줄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해? a 앞으로 빼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c는 저기 멀리 보는 거 가능합니까? 되지? 그러면 a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니 나는 우리 그 공식 있잖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럼 이거 2ab처럼 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있으면 되겠지. 맞아? 새로운 거 아니지? 그러면 이걸 지금 허공에다 그냥 썼으니까 빌려왔으니까 2a분의 b 제곱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요거까지만 묶어서 완전 제곱식하고 a랑 얘 곱해서 바깥으로 빼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묶읍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 요걸 묶으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거 4a분의 4a 제곱분의 b 제곱이지. 그럼 그거랑 a랑 곱하니까
4a분의 b제곱 이렇게 빠져나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자 그럼 완전 제곱식 이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내가 요거만 남기면 되겠지. 저거랑 요걸로 만들었자. 완전 제곱식. 그러면 A로 다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좀 통분을 한번 해볼까? 여기 위에가 좀 친숙하게 나오지. 그러면 봐봐. 요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실근을 갖는 조건을 살펴봐봐. 이게 완전 제곱식은 얘는 뭘 해도 얘가 실수라면 뭐의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그래서 근이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제곱인데 여기가 0보다 작아 보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러면 이거 우리 성립이 안 되지. 허근이 되버리지. 왜? 우리가 복수에서 배웠잖아. 복소수에서 뭔가를 제곱했는데 그게 어떤 음수가 나왔어. 네, 이렇게 쓸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허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완전 제곱식은 뭔가의 제곱인데 그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버려. 여긴 양수잖아 무조건. 왜냐면 abc가 다 무조건 실수니까.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작아버리면 뭔가의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맞지?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판별식인데 왜 판별식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판별식이에요. 맞아? 완전 제곱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의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위에 있는 분자가 0이 되느냐 0보다 작느냐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형태가 결정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왜 판별식인지. 근데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근의 공식을 만들어 보면 다 됐죠? 그럼 양변 루트 씌우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주면 되지. 그러면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루트 밖으로 2a로 튀어나오지. 그럼 위에 남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분수 분모를 통일하면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유도가 된다. 내가 굳이 이 유도하는 과정을 왜 자꾸 보여주느냐?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지. 조금만 더 이해돼? 아, 손 다 아는데요? 알아도 한번 보라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아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되게 잘 푸는 애들은 많은데 나는 이게 이런 거야. 문제 잘 푸는 것도 문제는 중요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서 만약에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어떤 친구한테 여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100% 아는 거지. 세상에 100%는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다.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봐도 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한번 여기에 근의 공식에 있는 여기에 집중해보자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럼 내 근 형태에서 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어때? 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버리면 여기가 마치 이런 거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 이거지. 그래서 근을 정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중학교는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표현도 안 해. 그냥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실근이 없다가 맞지. 실근이 없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다 아니면 그냥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왜 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우리가 집중하고 얘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판별식의 이 판별이 다름을 하는 거잖아.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판별이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진짜 difference입니다. difference. 별거 없어요. 나는 판별이라 해서 막 decide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define, design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냥 difference. 얘가 근을 형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근의 판별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 아는 거였고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허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야. 허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별식이다. 그럼 어때? 여기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잖아. 그럼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 무슨 근을 갖는 거지? 허근. 이러면 허근.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그럼 뭐라 그래? 야, 뭐라 그래 이거? 무슨 근을 갖는다네? 좋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퀴즈 내볼게.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실근을 갖는다. 맞아, 틀려? 두 실근을 갖는다. 뭘 걸어야 돼? 소모하지 않아 걸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럼 0이면 이거 무슨 근 갖는다 그래? 중근을 갖는다 그치? 그렇지. 고마워. 중근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뜻도 중요해. 왜 중요해? 무거워? 이거 무거운 근이야? 무슨 근이야 이거? 너네 지금 배려하는 거야 서로? 이거 중자가 중복된 근. 중복이야, 중복. 그럼 중복이라는 건 근이 하나 나는 거, 두 개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두 개라는 뜻이야. 두 개인데 똑같다는 뜻이야. 진짜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근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만약에 여러분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두 근을 갖는다. 두 근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요. 두 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얘랑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차이.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 서로 다른 뭐야? 서로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어떻고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어떨까? 서로 다른 판별식이 영보다 크고. 두 실근을 갖는다는 크거나 같다. 좋아, 정확하게 하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D가 0보다 그냥 큰 거야. 같은 게 포함되면 안 됩니다. 중근이라는 건 같은 두 개의 근이니까. 맞아? 그때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0도 포함하면 돼요. 맞죠?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르다는 의미 자체가 이 근의 공식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르죠. 왜? 하나는 플러스 뭐인 거고, 그치? 하나는 마이너스 뭐가 붙으니까 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땐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게 붙는 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그냥 서로 다르라는 말이 없어. 저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 0도 포함할 수가 있다. 왜? 중근도 근이 두 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자꾸 또 헷갈리지 마. 그냥 근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근 갖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근도 두 개의 근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복된 근이. 이해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식이 이게 있어? 이게 있는데 이게 중근 2를 갖는 거야. 중근 2야. 중근. 그럼 B는 뭐가 될까? 이제 여기부터 들어갈 거거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B 뭐야? 중근이 2래. B는 4야. 그러면 석환이는 어떤 생각으로 4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이면은 중간이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 어쨌든 요게 0인 꼴이 됐으니까 이걸 전개해 보면 이게 4라는 거지. 맞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려고 해. 고등학교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중학교 3학년 걸 풀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잖아. 중3 거에 웬만한 것들이 껌처럼 느껴져. 진짜 중요해. 지금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근의 공식으로도 설명할 거고 인수분해로도 설명할 거야.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무슨 뜻이냐? 요거야. 그러면 우리 얘를 뭐라 불러? A, B, C를 X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그러니까 X의 0차항의 개수는 사실은 X의 0차항은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이걸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개수가 근하고의 관계성이 있어. 근. 그럼 근을 볼까? 내가 얘를 근을 만약에 인수분해로 풀었다면 x 알파라는 근과 x 베타라는 근으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느 한 근을 알파라 했고 어느 한 근을 베타라 했어.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역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0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요 식이랑 요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맞아? 그럼 내가 얘랑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 그럼 뭐 양변에 a로 나눠버리면 되지.
방정식은 A로 나눠버려도 돼요. 맞아요? 어차피 나눠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 A가 0이 아니어야겠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아니면 이것도 한번 얘기해줘야지. 그냥 방정식이라 하면 A가 0이 될 수도 있어, 없어? 돼.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러면 A가 0이 돼도 돼. 그냥 방정식을 했으니까. 맞아? 2차 방정식이라면 A가 0이 될 수가 절대 없어. 맞니? 맞지? 2차 방정식이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말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자, 엄연히 얘 근이 얘라 그랬잖아. 그럼 둘의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럼 비교해보자. 그럼 A분의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괜찮아? 그 다음에 A분의 C는 뭐가 돼? 알파 베타.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요 부분이 뭔 뜻이야? 반대로 할게 이제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이해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내가 A를 쓴 이유가 있어. 이 기본형이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가 다시 대표적으로 쓰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딱 이렇게 누가 물어봐. 그냥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근의 곱은 이제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리한 건 있어. 이런 것들. 그냥 X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것들은 되게 더 쉬워져. 뭐냐면 난 보지도 않고 안다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뭐 근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겠지. 자, 이게 있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뭘까? 바로 보여야 돼. 두 근의 합은 그냥 이걸 마이너스 붙인 4여야 돼. 두 근의 합은 그냥 얘야. 맞아? 1차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없으니까 1분의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개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두 근의 합이고 여기 개수에다가 이 개수가 그냥 곱이. 이해됐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근의 공식으로도 내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두 개 다 알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근 하나를 내가 뭐라고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할게. 그럼 근 하나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이게 알파야. 그지? 그럼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돼? 이걸로도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더하면 뭐가 없어져? 맞잖아. 그럼 어떻게 더하면 2a분의 그래 마이너스 2b잖아. 그래서 어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이렇게 일반형일 때 돼요? 근의 공식으로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근의 공식으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특별한 걸 하나 알려줄 거야. 물론 내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야.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이제. 이해했으면 이건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게 너희들한테 체화가 돼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당장 다음 한 6개월, 7개월 뒤 7개월은 너무 더 되는구나. 한 8, 9개월 뒤에 3학년이 되잖아. 근데 3학년 때는 이걸 안 배워요. 근과 계수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알면 그냥 쌉간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선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배운 이유가 되고 당연히 내가 선행을 왜 해야 돼? 나는 선행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 내 눈 아래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좀 이렇게 쉽게 보여야 돼. 많이 알았다라는 거. 근데 선행은 선행이고 얘는 얘고 하면 선행의 의미가 좀 적었어요. 교과 연계가 된 게 아니어도 있잖아. 너희가 막 나중에 막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막 뭐 로그 이런 걸 알잖아. 전혀 중학교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익히다 보면 이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진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걸 하니까 중학교 게 어떻게 보여? 진짜 별거 아니에요. 중학교 2차 방정식 보면 진짜 너무 어이없어.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의 2차 함수 같은 것도 고등학생도 풀기 어려운 것도 있어 물론. 왜? 도형을 적용하니까 어려워. 도형, 막 닮음이랑 막 비례랑 막 여러 가지 평행하거나 이런 도형이 적용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식을 갖고 만지는 거는 지금 공수에서 2차 함수 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중3보는 되게 껌으로 보여요. 진짜. 자, 그러면 근의 합 이해됐죠? 그러면 근의 곱은 이거 무슨 수일까? 무슨 관계야? 그렇지, 합차가 되지. 맞아. 약간 편례수 같은 느낌인 거지. 복소수는 아니고. 근데 편례 복소수 된다? 만약에 음수냐? 돼, 안 돼? 되잖아. 편례 복소수의 의미가 뭐라고? 정나? 미안해. 공개적으로 해서 좀 그래? 편례 복소수 이거 봐라. 지금 벌써 우리 나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냥 허수부의 부호만 다른 거 기억나지? 야, 허수부의 부호만 다른 게 편례 복소수야. 그래서 복소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다른 게 편례 복소수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음수면 루트 안 할게. 그럼 이거 복소수잖아. 맞아요? 실수부, 허수부.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정의 자체가 A, B, C가 일단은 실수일 때야? 이것도 물어볼게. 저 A, B, C는 실수여야 돼? 실수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맞아.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여기 막 허수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허근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지? 맞아요? 근데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A, B, C가 실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법칙들을 쓸 수가 있어요. 허수가 되면 좀 얘기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요 A, B, C가 만약에 그냥 실수라면 이게 편례 복소수가 되겠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합차 공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례 복소수 의미도 다시 한번 불러준 거야 내가. 된다는 거야. 두 근은 편례 복소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허근을 갖는다. 근데 중요한 게 있지. A, B, C가 모일 때만 편례 복소수 관계가 이루어진다. 실수일 때. 그럼 그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해 줄게. 그리고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이게 만약 실근을 갖는다면
그것도 켤레수 관계거든. 나중에 얘기해줄게. 어쨌든 요거 그럼 합차로 계산할 수 있지? 곱셈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밑에 분모 똑같으니까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여기 안에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지겠지? b제곱 플러스 4ac가 되지? 그럼 이거 없어지지? 그럼 뭐가 남아? 4 없어지지? a 나눠지지? 그럼 뭐가 남지? a는 c가 되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정리를 하는 시간 좀 줄 건데 근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도 내가 두 근의 합이 a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지 그리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내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개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판별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치? 그럼 판별식이 아까 다시 설명한 거 허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그냥 실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다르고 중근을 한다면 0이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건 같다가 아니라 크고 이해됐습니까? 그것들 그게 좀 개념 정리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알고 전에 별건 없고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면서 봅시다. 어려움은 없을 거고 2차 방정식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다 이제 했거든. 앞에 뭐 1차 방정식 뭐하러 넣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2차 방정식 풀이 이거 뭐 여러분들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보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응? 해보세요. 하나만 2-1번에 1-4번만 해보세요. 1-4번 한 번씩만 해보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서만 맞춰야겠다.